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의 속삭임입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의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을 쓰면서 저는 예전에 제 모습을 좀 썼다고 했을 정도로 참 잘못되게 살아왔구나 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산을 계속 늘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자산이란 건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로 큰 돈은 잘 쓰지도 못하면서 작은 돈은 너무 많이 썼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카드 값이 항상 100만원, 150만원, 뭐 많을 때는 200만원씩 그렇게 나왔었는데 큰 거를 사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계속 돈이 새는 거였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편의점에서 자잘자잘하게 돈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건수가 너무 많았어요. 겁은 또 많아가지고 큰 거는 못 사면서 자잘자잘한 돈으로 계속 소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돈과 관련된 약속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이만큼만 쓰기로 해 같은 거죠. 이런 약속을 지키면 우리는 돈을 좀 더 현명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이나 투자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큰 돈을 쓸 때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 작은 돈도 그만큼 써야 돼요. 그렇게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니까요. 마치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그렇게 매일 작은 지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실제로 저도 요거를 인지를 하고 거의 좀 편의점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편의점도 끊었어요. 끊고 대신에 당근마켓을 좀 요새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다기보다 계속 팔고 이러니까 지갑에 돈이 쌓이는 게 보이니까 이게 너무 좀 풍족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우리 삶에 명확한 재정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올해 안에 얼마만큼 저축하기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한 계획을 또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지출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 껌 사고 뭐 목캔디 사고 이런 거를 좀 줄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뭐 매일 아침에 이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은 그거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물론 일할 때 무조건 커피는 마셔야 되는데 회사면은 회사 커피 위주로 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아껴야 되겠죠. 그 돈을 어떻게 다르게 쓸 수 있는지, 저축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변화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은 노력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도 실제로 해보니까 훨씬 쓸 때는 쓰고 나면 허망하고 돈도 통장을 잠시 스칠 뿐이라고 그냥 돈이 없어지는데 지금은 돈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안 쓰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두 번째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싸게 사고 좋아합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제 영혼을 담아서 썼는데 진심으로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물건을 싸게 사고 좋아했는데 좋고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사야지, 아니면은 집이 쓰레기장처럼 잡동사니로 가득 차요. 필요도 없는 것들. 저도 막 이런 거 쭉 하다가 아니다 싶어서 좀 이렇게 고급스럽고 정말 필요한 이런 거를 샀더니 훨씬 더 마음에 안정이 되고 평화가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집에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이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싸다는 이유로 구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를 우스갯소리인데 미국 사람은 난 이거 몇만 불에 샀다 이러면서 좀 비싼 걸 샀다고 자랑하는 반면에 동양 사람은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필요 없는 거를 싸게 사면은 그건 결국에 과소비보다 더 낭비입니다. 좋은 거를 돈을 모아서 딱 하나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이런 습관들이 들어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에 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듯이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재정 건강을 크게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싸게 샀다, 이 말 속에는 진짜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돈이 아끼는 돈이 아니라 낭비하는 돈이라는 거죠. 낭비하는 겁니다. 싸게 산 게 아니에요.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우리 소중한 자원이 조금씩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습관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잘못 두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 꿈을 향한 투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쓰면서 이러한 중요한 시간에 덜 투자하게 돼요. 시간 낭비입니다. 진짜 아까워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우리가 순간의 만족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마치 달콤한 사탕을 입에 넣었을 때는 순간적으로 맛있고 막 이런데 다 알고 있죠. 그런 만족은 잠시뿐이고 곧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면은 더 깊고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전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비 습관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우리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그날을 같이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분명히 절약을 하면 모이는 돈인데 카드 값으로 다 나가거나 보험 등이나 지출이 훨씬 많아요. 분명히 말하지만 나한테 들어오는 자산을 늘려야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받는 수입이 있고 그걸로 여러 가지 지출을 해결하죠. 그리고 나서 달의 마지막에 남는 것을 보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손에 빈 지갑을 쥐고 있을 거예요. 이 습관이 듣기에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삶을 크게 제약하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마치 작은 모래알이 결국은 큰 산을 이루듯 이 작은 습관이 모여서 우리의 재정적인 자유를 크게 해칠 수가 있다는 거죠.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남는 게 없다는 거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생존 모드에 머물러 있다는 것 똑같아요. 유목민이에요. 그냥 우리가 물 위에 떠 있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물고기하고 같이 우리는 물 위에 떠 있기는 하지만 정작 물 속에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습관은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나 꿈을 위해서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우리의 재정적 미래는 항상 불안하고 어떤 바람에도 쉽게 꺼질 수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만 살아가는 것에 중요성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다음 달에 수입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그 사이에 진정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들을 놓치고 말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재정적으로 숨쉴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걸음으로 여러분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커피를 사 마시는 대신에 집에서 만들어 마시고 그 돈을 저축을 한번 해보세요. 작은 시작이지만 여러분의 재정적인 여유를 조금씩 넓혀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저도 해봤어요. 진짜 됩니다. 네 번째로, 시간의 소중함을 모른답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놀기 좋아하고 돈을 모으지 않으면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이유로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바쁜 것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일까요?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입니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달라지게 돼요. 시간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은 마치 바다에 모래알을 그냥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래알은 사라지고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르죠.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흘려보내면 우리는 그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르고 중요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습관은 우리가 중요한 목표나 꿈을 달성하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마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자꾸만 쉬어가는 여행자와 같아요. 여행자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더 멀어지고 꿈도 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이 습관은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들어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친구와의 깊은 대화,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가능해요. 실제로 저도 지금 쇼핑을 매주 나갔었는데 그거를 줄이고 악기 연습을 하는데 훨씬 더 마음의 평화와 충족감과 지갑도 아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여러분이 하루 동안 하는 일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뭔지, 어떤 일이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지 구분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멀리하고 책을 읽거나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결정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우리의 시간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로, 폭식이나 쇼핑, 유흥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입니다. 제가 했던 실수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오면 먹는 걸로 풀어서 살이 엄청 쪘었어요. 그리고 쇼핑으로 물건을 사거나 전자제품을 사거나 이런 걸로 풀었었어요. 다행히 저는 술은 안 했었는데 보통은 술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풀 거예요. 100번 이해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으니까요. 너무 마음의 스트레스가 심하죠. 하지만 이런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면 안 됩니다. 차라리 운동이나 취미생활로 풀어버리세요. 잠시 여러분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힘들게 하루를 보낸 뒤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폭식이나 쇼핑, 유흥 같은 활동은 순간적인 즐거움과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잠시뿐입니다. 달콤한 사탕이 순간의 기쁨을 주지만 결국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폭식은 우리 몸과 마음에 무리를 줍니다. 순간적인 만족감 뒤에는 죄책감과 불편함이 따라오게 돼요. 마치 바다에 돌을 던져서 파문이 일지만 결국에는 더 큰 침묵과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쇼핑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도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해요.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는 순간과 기쁨과 흥분은 금방 사라지고 남는 것은 빈 지갑과 카드값 청구서뿐이에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있고요. 마치 풍선을 부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깐은 커져버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빠지면서 터져버리게 돼요. 또 유흥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밤새워 노는 것은 일시적으로 문제를 잊게 해주지만 다음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피로와 빈 지갑뿐입니다. 저는 좀 술을 안 먹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아껴졌으니까요. 마치 별빛 아래에서 빛나는 반딧불처럼 아름답지만 결국에는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더 좋은 방법으로는 명상이나 산책이나 운동, 취미생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도 풀리게 되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들을 통해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봤다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끔은 무심코 행하는 이런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지, 어떻게 우리의 재정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봤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큰 돈은 잘 못 쓰면서 작은 돈을 자주 쓰는 습관부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싸게 사고 스트레스를 폭식이나 쇼핑,
유흥으로 해소하려는 경향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조금씩 그리고 제약하는지 같이 이야기해봤어요. 그리고 이러한 습관들을 인식하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이루듯이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의 정서적, 재정적 그런 건강을 위해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습관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또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습관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습관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노력과 변화가 모여서 더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봅시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충만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